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딥시크 충격에 이어서 트럼프 관세 충격까지 주식시장이 뭐 바람잘 날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슈들 하나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연초에 뭐 설 지나고 와서 네. 정신 없습니다. 그죠? 원투퍼치에. 딥시크 충격은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흡수해 가는 듯 했는데 또 트럼프의 이제 관세 부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요. 우리로서 이제 반도체 주식이 가장 그 영향이 크니까 반도체 주식이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오늘 살펴보죠. 네. 네. 우선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최대 화두가 됐던 부분은 다름 아닌 이 딥시크 출시가 계속해서 그렇죠. 좀 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네. 관련 섹터들에게는 상당한 노이즈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주가까지 해서 최근 5거래일간 한 16%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상승폭을 좀 하락폭을 좀 많이 했다라고도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한 16%대 하락을 네.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한 3.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병행돼서 오히려 낙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워낙 좀 많이 알았던 부분, 딥시크가 지금 라마3의 개발 비용이 한 10분의 1 수준이었던 한 80억 정도의 개발이 됐다. 네. 이 부분도 H800,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반도체 칩 공급을 좀 제한시키기 위해서 네. 저가형으로 좀 개발됐던 H800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네. 오늘 나왔던 보도 자료까지 해서 다 종합을 해보면 네. 이 부분 틀렸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네. 해요, 그죠? 예. 최초보다 한 90배 정도 비용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제기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네. 금액들을 좀 추정을 해보면 90배요? 90%? 90배. 그러니까 발표했던 금액이 90배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렇죠. 이게 까보면 그죠? 네. 네.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긴 해요. 예. 그럼 이제 라마3의 버금가는 개발비가 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효용성 관점에서 이게 더 좋게 출시가 된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네. 신뢰성 의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AI 모델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네. 이제 시장에서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고사양 칩에 관한 성장성을 좀 제한시켰다. 엔비디아의 경제적인 해자를 우려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중국에 대한 강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GPT-5 버전과 좀 거의 비등한 성능의 그러게요. AI 모델을 출시했다는 것. 게 그죠?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좀 작용을 한 것이고요. 음.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네. 과연 하드웨어 부분에 관련된 이 훼손인가 성장성을 좀 정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출시돼 있는 GPT-4에 관련된 AI 버전에서 만족한다면 이 부분이 위협의 요소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로봇의 두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더 고도화된 미래 기술에 좀 적용됐던 AI 기술에서 인간형 지능으로 좀 진보된 AGI 기술까지 고도화가 되는 관점에서 과연 중저사양 칩으로 이게 구현이 좀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논란들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네.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는 고사양 칩이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어떤 입장들을 좀 대변해 보면 전 칩의 수요가 사실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 캐펙스 관련 투자 비중을 대폭 좀 축소했다든가 네. 이런 계획들에 관련된 수정을 현실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현재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실적 번째는 발표하면서 투자 계획 원래대로 하기로 한 건데 그렇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게 네.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빅테크들도 이거를 해석하고 나서 진짠가 진위를 파악하고 우리도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긴 하는데 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딥시크 충격 나오고 사실은 하루 이틀 있다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만에 잠깐만 없었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 점은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만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네. 부분이 캐펙스 내는 원래대로 좀 가지만 AI의 어떤 버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기술이 고도화돼서 더욱더 막강한 AI 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개발은 현재대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네. 저비용으로 출시될 수 있는 AI 모델의 좋은 사례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좀 기반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네. 후발주자들의 AI 모델들을 빠르게 좀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제공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저변의 확대라든가 확장성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는 일시적인 어떤 투자의 축소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는 노이즈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차지하더라도 중저사양 칩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발주자들의 AI 모델들이 더 많은 추론 훈련을 위해서 더 많은 칩이 투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중저사양 칩은 오히려 공급량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싸잡아서 그렇죠. 엔비디아의 정책, 엔비디아의 어떤 밸류체인 구성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성장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까지 좀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다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 딥시크 출시에 관련된 단면만 좀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다르게 좀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신뢰성 관점인데 이게 과연 H800으로 구현이 좀 됐을까? H100 칩을 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딥시크가 이를 통해서 개발을 했다는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고 개발 비용은 오늘 나온 뭐 외신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80배 가량 기존에 발표했던 80억이 아니라 여기서 80배 라마3에 좀 버금가는 개발 비용이 투여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제기가 됐던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분화된 부분들이 일단 이 빅테크 기업들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의 악재로 좀 작용했다는 것은 다 과도한 좀 시장이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캐펙스에 관련된 수정의 어떤 검토가 좀 불가피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 비용들이 조금 더 효용성을 갖거나 투자 비용들을 좀 더 저비용으로 해서 좀 가성비로 투자 방향성들을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요건들도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여기 관련된 소부장주 전반적인 또 실적의 훼손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좀 노이즈 그리고 과도한 시장의 우려감들이 현재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딥시크 충격의 영향, 뭐 관세 영향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쇼크긴 해요, 그죠? 네.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첫날 나왔을 때도 이 업체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일단 중국은 투명하지 않잖아요. 네. 정부의 빅테크들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네. 마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영국 업체였거나 ARM은 영국 업체잖아요. 네네. 이 영국 업체 같은 경우가 떼냈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때 중국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오픈 AI도 이제 오픈 소스 말씀. 오픈 AI라는 게 원래 그거 공개한 게 오픈 AI인데 네네. 이제 자기들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고 그랬을 경우 사실은 개발은 좋아지지만 사실 지나치는 어떤 오남용 이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복잡해. 그래서 우리 입장은 어쨌든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요한 건데. 하드웨어 영향을 미치면 결국은 그 칩을 사용하는 반도체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 또 국내 기업들의 영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들은 사실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딥시크에 관련 영향들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주가의 어떤 이 하락 연속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려 요인이 됐는데 돌발 변수가 또 하나 있었죠. 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던 이 추가 관세 이슈. 네.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25% 그리고 10%에 관련된 추가 관세가 좀 이슈가 부각됐는데 이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협상 카드 펜타닐에 관련된 뭐 남용 관련된 이슈 네. 그다음에 뭐 불법 이민자 관련된 이슈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로 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았는데 네. 이게 좀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행정명령에는 서명을 했고 이게 2월 4일자로 효력이 좀 발생된다는 점이 네. 전반적으로 증시에 또 다른 충격으로 좀 작용된 점은 좀 아쉬운데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박 카드, 협상 카드로 일단 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행정명령의 이면들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재미난 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 네. 그리고 중국의 10% 관세인데 10% 추가 관세. 그렇죠. 네. 추가 관세인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 추가 관세율을 상향하겠다. 더 올린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과연 협상용인가 네. 아니면 정말 포카시나 받으면 그렇죠. 100에 100 받고 100 더 올려 뭐 네. 이런 건가? 이거 네. 정말 이게 진짜로 이제 실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정말 좀 지나친 어떤 공포 심리를 좀 유발하지 않았나. 에이, 우리가 트럼프를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물론 이제 이게 시작됐는데 네. 그렇게 공포감까지 가질 일인가? 오늘의 주가 하락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네. 예. IB 업계에서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좀 주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려될 수 있는 영향이지만 중장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우세하고 지금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런 메시지를 썼죠. 2월 4일까지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해소될 것을 좀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과연 해당되는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을까? 다만 지금 캐나다나 지금 멕시코가 협상의 의지를 좀 보인다기보다는 네. 동일하게 우리도 추가 관세, 보복 관세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제소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조금 더 예. 단기적 영향들을 좀 더 지속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사실 딥시크에 관련된 충격 여파를 완화시키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우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아직 보편적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좀 언급했던 품목들이 있었죠.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칩 이런 부분들에 관한 특정 품목들 좀 언급해. 의약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 국내 산업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작용할 텐데 집권 일기 때에 대한 흐름과 다소 좀 유사했던 흐름들. 트럼프의 당선 초기 이후에 취임 이후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던 시점에 전체적인 어떤 하락률들이 한 35% 정도 하락폭을 좀 일부 좀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초반에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양상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집권 일기 때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들을 굉장히 희박하게 봤었고 당선 이후에 정책 기조를 전혀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세 부과라는 그런 카드가 시장에 좀 혼란을 좀 작용을 했지만 네. 이번 2기 때는 학습 효과가 좀 충분히 있었다는 점 특히나 당선인 시절에 언급했던 해당되는 내용들이 충분한 시장의 영향으로 저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가의 리스크 요인들이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됐다고 좀 봤는데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 그런 과도한 우려감들이 오늘 일부 좀 반영이 됐지만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저도 뭐 이게 장기화되기보다는 한 2, 3거래일 안에서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젠스랑이랑 트럼프랑 백악관에서 만났거든요. 네. 뭔 얘기인지 나오지가 않네, 그죠? 네. 다 입을 닫았어.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면 거기 납품하는 뭐 하이닉스나 그죠, HBM 네. 이런 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우리의 이제 고민. 하이닉스와 지금 하미 반도체 이런 게 올라가다 그죠? 네.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하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부당합병 회계부정 무죄 2심도 무죄 판결 나왔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뭐 검찰이 상고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그러더라도 사실은 뭐 이게 대부분의 뒤집힐 확률은 낮다. 네. 사법 리스크를 좀 털었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어쨌든 고사양 칩이 아닌 중저사양. 네. 일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뭐 그 밑에 중저가의 어떤 칩이 된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관심 뭐 이런 내피셜도 살짝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CEO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두 가지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저사양 칩에 관련된 이 공급을 트럼프가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찌됐든 네. AI 모델의 출시가 확인된 이상, 뭐 미국의 경우에는 그 규제 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관점이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이 시장을 그렇죠.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요청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저사양 칩으로 이제 구현이 됐는지 아니면 고사양 칩으로 좀 구현이 됐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검증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저는 사실 뭐 중저사양 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 모멘텀의 훼손이라는 관점보다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중저사양 칩으로 구현이 됐다면 두 가지 측면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저변 확대의 관점 산업의 확장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단기적인 고사양 칩의 성장 정체로 인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인데 전 트랙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이제 뭐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막대한 설비 투자라든가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안했을 때 효용성 관점에서
약간의 어떤 비용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용 효율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에 관련된 구현 가능성도 커지는 부분들. 두 번째는 중소형 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많은 AI 비용들을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점진적인 저변 확대는 저는 메모리 3사들의 충분한 좀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네. 캐펙스에 대한 감소 요인들보다는 고사양 칩에 관련된 캐파가 일부는 좀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인 총량 훼손이 아니라 총량의 증가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라는 시장의 규제를 좀 가속했던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중국 안에서 중저사양 칩을 충분히 좀 구현한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한국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량 규제를 보면 중국보다 한국의 그래도 중저사양 칩에서에 관련된 어떤 품질, 그다음에 뭐 양산 능력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한 저는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 관심 종목. 그동안은 사실 어쨌든 간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이 삼성보다는 네. 좋은 성과와 기대를 많이 모았단 말이죠. 지금은 사실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 또 관심주는요. 네, 일단 시장의 방향성들 네.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확정했고 이 부분들은 예. 향후에 이제 투자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설립 요건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 안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런 수혜를 같이 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시해 보면 딥시크 출시에 관련된 노이즈가 사실 이 부분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충분한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HBM3에 관련된 공급량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뭐 이번에 뭐 실적 컨퍼런스에서 뭐 공식 확인했지 않았지만 뭐 기정사실에 대한 내용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상용화 가능성 안에서 당장 수익 기회 효과가 좀 크진 않다라고 좀 언급한 점을 좀 사례로 보면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을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게 가져간다면 해당되는 모멘텀을 같이 좀 동조해서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들은 1분기까지에 관한 실적 우려감들이 일부는 좀 반영이 되고 난 이후 특히나 2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일부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반등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 좀 고려해 봤을 때 두 종목 역시나 다른 관점이지만 충분히 좀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1분기를 특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2.0이 시작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또 IRA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확정은 안 됐는데 역시나 부담스러운 요인들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주식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주기로 한 돈인데 그렇잖아요. 반도체 보조금 네. 그죠? 그리고 IRA 세액공제도 지금 주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이제 안 준다. 뭐 행정명령을 못하게 하니까 또 법원에서 제동 걸고 그죠. 어쨌든 간에 반도체 보조금을 제대로 줄 거냐, IRA 세액공제, 그다음에 자동차 보조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그 섹터들의 영향이잖아요. 예,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좀 언급했던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우리나라 좀 혜택을 받던 반도체 보조금이라든가 IRA 세액공제 같은 첨단 산업 세액공제 같은 이 세제 혜택들이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강경한 입장은 이미 좀 확인을 했었고 네. 일단 당선하고 나서 일단 뭐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하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좀 본격화가 좀 됐는데 네. 이게 28일 날 좀 현실화가 지금 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이 뭐 각 정부기관에 반도체 보조금 그리고 전기차 세액공제, IRA 세액공제 관련된 모든 보조금이 좀 포함된 그리고 대출금의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런 네. 문서들을 지시 문서들을 이제 각 정부기관에 좀 보냈는데 같은 날 이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에서 보류 명령이 좀 내려지면서 좀 제동이 걸린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제동이 좀 걸리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받기를 좀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요인들이
다 이제 중단이 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좀 제동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들이 어떻게 좀 수정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행정부의 상무부 지명자 인사청문회 발언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의 확정 계약 이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표명했다는 점. 그 이제 관련해서 뭐 그 이전부터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 그리고 대출금도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IRA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칩스 펌에 관련된 어떤 이 노이즈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됐었고요. 다만 이제 TSMC가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 이제 4분기 때 1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일부 좀 수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그 4분기에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 정권 이제 취임하기 전이니까요, 그죠? 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남은 거 막 그냥 몰아주려고 막 결정하고 줬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받은 거보다는 이제 1분기에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예. TSMC의 메시지 네. 칙을 좀 보면 1분기에도 무난하게 좀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온도차가 좀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받을 사람 받으려는데 줄자가 줄지가 문제인 거죠, 뭐.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요인이라면 예. 과연 이제 칩스법에 관련된 보조금 그리고 대출 지원금을 정말 중단할 것인가, 예. 또는 IRA 세액 공제를 정말 중단할 것인가.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 축소는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미 일부 차종들이 지급이 좀 일단 올해 뭐 1월 기점으로 많이 좀 감소가 됐죠. 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칩스법 그리고 IRA 세액 공제가 좀 가장 큰 화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여론들을 좀 보면 지금 공화당 안에서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특히나 IRA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을 좀 빌미로 해서 여기에 이제 공장 유치를 좀 하게 된 것인데, 이 세액 공제를 만약에 뭐 중단시키거나 뭐 폐지를 하게 된다면 투자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의 경우에도 네. 일단 뭐 투자 부분의 제동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좀 크게 우려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건 좀 단발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안에서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생산 그런 기지를 많이 유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확대 부분에 관련된 베네핏을 세액 공제로 좀 다시금 좀 맞물리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우려감들은 일단 뭐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장기적인 영향에서는 좀 다시 수정되거나 좀 우호적인 어떤 여건으로 선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론을 좀 합리적인 추론이나 뇌피셜을 해보면 전기차 보조금은 트럼프는 폐지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죠? 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자체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네. 거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조금 폐지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IRA 세액 공제도 다는 못 줄이지만 뭔가 좀 축소하려고 할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긴 주는데 야 너 뭐 하나 더 내봐, 더 내놔봐, 그죠? 예, 주긴 펜딩 해놓고 안 준다고 못해. 주긴 줄 텐데 이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뭐 딴 거 없어,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장을 또 가지고 온데 그러면서 뭔가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렇게 좀 추론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 보조금 반도체 영향이 있는 거고. IRA 세액 공제는 이제 2차 전지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지금 멕시코, 캐나다 이게 추가 관세 매기면 우리 기업들도 지금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크게 지금 뭐 네. 추가 관세 부과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예.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에 이제 이 현지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뭐 배터리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멕시코에 좀 공장을 갖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공장을 지금 캐나다에 좀 건설 중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물량들이 향후에 관세 부과에 관련된 영향을 어떻게 좀 변할까? 이게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전자 회사들 그리고 이 기아차 현지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품사들이 좀 대거 좀 포진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피해 규모가 뭐 단순하게 미국 법인이 가장 큰 피해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린 바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작년 기준에서 양산 차종의 한 15%에서 많게는 한 20%가 멕시코 현지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좀 공급된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빅3 업체들이 전반적인 전체 이 양산 물량이 한 15% 정도에서 많게 20%가 미국으로 좀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아가 작년 대비해서 약 3% 정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큰 피해를 좀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어떤 이슈들은 멕시코에 좀 이 생산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뭐 도요타 자동차가 전체 양산 물량이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에 반사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이 좀 됐었고 다만 전체적인 또 투심은 멕시코의 추가 관세 이슈가 멕시코의 어떤 추가 관세 이슈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수출 규제로 좀 맞물리면서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피해는 좀 유력한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타격도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 좀 협상용 이후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자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급했던 한국산 세탁기가 많은 관세를 내고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의 어떤 생산 기지가 미국 안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향후 이런 부분들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시설 투자를 통해서 그러네요.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영향도 관점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은 단기적보다는 좀 빠르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출하면 관세 매긴다고 그러니까 멕시카나 캐나다로 간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북미 그 협정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곳에서 생산하면 미국으로 가기가 용이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간 건데. 네. 아니 트럼프 선생을 와갖고죠. 이제 또 자기네 나라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던가, 그죠? 인건비 비쌀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죠? 네. 캐나다보다도 그죠? 미국이 멕시코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는 또 미국으로 뭐 불가피한 거죠, 그죠? 지금은 그죠? 뭐 생존을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생산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그렇죠. 이미 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차가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비중은 낮다. 네, 그렇죠. 현대차는 미국으로 들어가 있다. 네. 그럼 뭐 자동차 업종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건 아니네요. 네, 반사 수혜 가능성들은 네. 좀 충분히 일본의 이 북미 공급량,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좀 공급하는 네. 전체 양산 물량이 한 20에서 25%를 좀 추정했을 때는 상대적인 어떤 수혜로 좀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전 좀 일종의 좀 OEM이죠. 반제품을 멕시코에서 양산해서 네. 미국 안에서 조립 공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간다면 오히려 관세 부과를 자연스럽게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체적인 어떤 총 생산량이 한 80% 정도의 수준의 반제품을 미국으로 유입해서 여기서 이제 조립 형태로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서 일부 반제품에 관련된 공정들의 70~80% 정도를 삼성이나 LG가 외주를 줬고요. 이 부분을 국내에서 조립 마감을 해서 이제 공급했던 네. 그런 것들과 좀 절차를 좀 비슷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이외의 어떤 사항들을 좀 봤을 때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관련된 국내 영향은 당장은 좀 미미하지 않다. 당장의 어떤 큰 영향은 없는데 보편적 관세에 대해 어떤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글로벌 각국들의 무역 규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좀 네. 변수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향들은 다시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이 트럼프가 시행하고 있는 관세나 보조금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봤고요. 반도체 보조금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IRA 세액 공제는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따로 좀 얘기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전기차 보조금이나 혹은 이제 그 멕시코, 캐나다를 마감으로 생기는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사실 메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그럼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 궁금한 게 사실 밸류만 보면 그죠? 네. 자동차는 뭐 PR이 뭐 4배 5배일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 좀 올라올 만하면 뭐 한 방씩 맞고 그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가는 것도 같고요. 그죠? 네.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24년도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부 자동차 판매량이 소폭 좀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고부가 차량들에 대한 출시가 북미 시장을 통해서 이익 개선을 좀 이뤄냈다죠. 차는 상대적으로 덜 팔리지만 오히려 이익 지표가 좀 더 양호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예. 고사양 가격대가 좀 높은 이 프리미엄 차종의 어떤 선방 효과가 좀 작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조는 올해도 좀 비슷한 유형으로 좀 이끌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량에 관련된 피크 우려감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제기됐던 부분들이 일종의 좀 노이즈가 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해서는 뭐 보편적 관세가 좀 부과됨에 따른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생산량과 좀 맞물리는 판매량에 관련된 판매량의 어떤 이 관세 어떤 변수 요인들이 하나의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동화 모듈 부품을 유럽에 많은 거점을 좀 보유했던 현대모비스가 올해 이익 추정 성장치 한 20% 정도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HL 만도도 중국의 수요가 좀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원화될 수 있는 부품들의 이 양들을 좀 더 추정해 보면 자동차 판매량과 좀 상관없이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와 HL만도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성들이 좀 더 좀 주목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 관점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무감독 FSD가 좀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카메라 모듈과 센싱, 그다음에 라이더 센싱과 좀 겸용되는 전장형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이제 2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올해 충분한 어떤 실적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또 관심사인 2차 전지는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인지 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이 네. 나와야 그죠? 뭐 나쁘게 나오더라도 일단 알고 있는 거니까 불확실성의 제고로 갈 텐데 아직 그 부분이 네. 좀 펜딩돼 있는 게 좀 있고요. 먼저 2차 전지 K 배터리의 겨울은 언제 끝날까 이런 주제인데 실적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4분기 실적들이 발표됐잖아요. 대체로 실적이 뭐 좋지는 않죠. 네. 네. 일단 3분기 추정치보다도 크게 좀 하회하는 어떤 이익 훼손이 좀 심화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9%가 좀 감소를 했고요. 영업 손실이 4분기에 네. 2,250억을 좀 기록했는데 AMPC 세공제를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이 좀 그러게요. 확대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3분기에 좀 기대했던 요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에 ESS 매출들이 좀 크게 좀 증가되면 중대형 매출이 좀 더 감소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손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찌됐던 ESS의 출하도 역시나 뭐 프로젝트의 어떤 지연 여파 때문에 기대치를 좀 크게 좀 미달됐던 컨센 대비해서는 3분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공급량들이 좀 하회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캐즘이 계속해서 좀 지속됐던 부분들, 특히나 4분기에 고객사들의 어떤 재고 조정 여파, GM향 배터리 출하량이 좀 감소됐고 불용 재고가 처리되면서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인식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퀵보드 그리고 전기 자전거에 좀 탑재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좀 불리우는 네.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4분기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아직 뭐 이익 확장치가 좀 큰 편은 좀 아니기 때문에 중대형 출하량 감소 증가가 계속해서 실적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분기 전망도 그렇게 좀 밝지만은 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올해 상반기 좀 예상될 수 있는 미국 내 어떤 가동률 상향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일단 IRA 세액공제 적용 차정이 49종에서 23종으로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APC 세액공제액이 그만큼 좀 감소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여가 조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일부 좀 우려될 수 있겠고 최근에 IRA 세액공제 지급 중단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좀 재차 좀 부각된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이익 지표에 관련된 변동성들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IRA 세액공제가 중단되는 그런 절차로 인한 어떤 이익 기준의 어떤 변화들 이 부분은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4분기 실적이 뭐 사실 좀 쇼크 수준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실적을 좀 선방하고 있던 게 삼성 SDI인데 SDI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네, SEI도 뭐 비슷한 네. 이슈입니다. 매출액이 일단 3조 7천억이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33%가 좀 감소됐고 역시나 영업 손실 2,567억을 좀 기록했는데 일단 뭐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크게 좀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북미향 데이터 센터의 ESS 출하량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출하량들이 좀 증가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에요. 이게 크게 좀 잡혔던 부분들이 일부 좀 이익 구조를 좀 만회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유럽의 재고 조정 특히나 뭐 BMW를 좀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데 여기에 뭐 중형 배터리 부분의 어떤 이 재고 조정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불용 재고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었고 전체적으로는 이 고정비 부담 4분기 스텔란티스 합작 공제에 관련된 초기 가동률이 예상보다는 좀 가동률을 좀 상향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고정비 어떤 부담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지표의 영향은 다소 좀 우려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10월에 전기차 배터리 리콜 관련된 일회성 비용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상되는 영업 손실 규모가 2,567억이니까 네. 일회성 비용을 좀 차감한다면 역시나 적자가 아닌 흑자 기조를 좀 보여줬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삼성의 SDI는 ESS라는 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4분기에 어떤 선방의 어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을 좀 저점으로 배터리의 재고 증가가 2분기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개선의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셀 3사 가운데 이제 얘기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화학이 섞여 있고 네. 이 부분이 사업이 여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소재 네. 쪽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SK 온으로 이제 배터리 쪽을 실적을 좀 발라내야 되는데 예. SK 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4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지 않았는데 네. 지난 3분기였죠. 3분기에 깜짝 영업이익으로 흑전했죠. 사상 처음으로 예. 좀 배터리 맞아요. 사업 부분에 흑자를 좀 달성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4분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었는데 역시나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좀 유력하고요. 네. 적자 전환의 폭은 영업 손실 한 3천억 원 초중반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4분기 재고 조정 업화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배터리 셀 3사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은 고객사의 재고 조정 그리고 불용 재고의 일회성 비용 인식.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는 뭐 리콜 비용도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고정비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가동률이 초기에 상향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비용을 좀 투여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이 기조는 올해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IRA 세액 공제 관련된 노이즈, 뭐 전반적인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삭감 이슈를 다 논의를 하더라도 가동률 관점에서는 2분기부터 소폭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 3사들의 실적을 봤는데요. 대체로 보면 어쨌든 4분기가 부진했다. 그죠? 네. 총평을 하면. 네. 1분기에 확 돌아설 수 있을까? 낙관적이지 않다. 네. 그렇죠. 뭐 저기 뭐 기대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 기대는 한 2분기 정도 이렇게 조금 이연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럼 실적 체크했고 2차 전지를 둘러싼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몇 가지 좀 있었는데 네. 작년에 좀 파산을 선언했던 이 노스볼트가 일부 생산 지속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내부의 사업 부분들을 좀 매각을 통해서 일부 좀 자금을 좀 마련했고요. 1분기까지 추가 자금 조달을 좀 완료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생산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2만 위안 지급 정책을 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당분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량을 뭐 전년도기 대비 한 45% 정도 축소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이 전반적인 니켈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었고 니켈 가격이 좀 소폭 좀 반등을 한다면 연동되는 리튬의 가격도 같이 좀 재차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이 부분은 뭐 수치상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은 전기차가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수요 조절을 통한 비용 효율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2025년도 전기차 시장 뭐 트럼프 노이즈가 좀 지속되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반대로 유럽의 경우에서 뭐 배출가스 규제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판매량들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다른 이슈가 좀 하나 나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현실화가 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판매량들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의무 판매 대수를 좀 채우지 못할 때 부과되는 뭐 페널티 조항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독일을 좀 주축을 해서 좀 이유가 세죠. 그게? 그렇죠. 예. 독일이 좀 이거 부분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체코의 경우에는 페널티를 좀 면제를 해야 된다라고 네. 입장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올해 이제 3월에 유럽 이 정상회담에서 해당되는 의제가 좀 논의가 좀 될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뭐 폐지되거나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보다는 페널티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주는 어떤 규제로서 조금 정책을 좀 더 유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기준을 봤을 때 트럼프 기준은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완화해가지고 좀 화석연료를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네. 부분들을 할당을 했다면 유럽은 오히려 그런 규제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좀 강화하는 조치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뭐 페널티 조항들이 좀 일부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유럽 안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저는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노스벨트가 일부 좀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반도체 2차전지 업황에 좋은 거지만 사실은 국내 업체들은 경쟁사가 좀 노스볼트가 사실 무너져서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 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이게 네.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대체적으로 노스벨트가 전반적인 어떤 사업 부분을 좀 매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이전보다는 사실 캐펙스는 굉장히 좀 축소된 부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노출 영향들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2차 전지의 이 소부장 특히나 뭐 양극재라든가 뭐 음극재를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의 경우에는 장비나 이런 업체들은 그렇죠. 살아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한다면 예. 고객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에 대한 판매량 신장이 올해 좀 확인돼야 되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좀 대폭 좀 감소되는 또는 뭐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 모델 3라든가 모델 Y의 어떤 저가형 출시 부분들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좀 얻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저가형 차종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출하량도 같이 연동돼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라도 좀 차가 좀 많이 팔리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저가형 자동차가 침투율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에서 인프라도 같이 좀 구축되면서 중대형 차종의 어떤 선방들이 좀 이어지는 시그널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크게 상향 좀 해준다면 실적 개선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본격적으로 한 3분기부터 좀 기대할 수 있겠고 2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인도량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출하량의 어떤 증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올해 1분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 2024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적자가 아닌 이익 기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배터리셀 3사의 수익 지표도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겨울은 과연 언제 끝나는 것일까? 실적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안 좋았고 1분기도 낙관적이지 않다. 한 2분기를 기대해 볼까 했는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3분기가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지금의 투자 의견이나 전략을 좀 주세요. 몇 차례 이제 트럼프의 그 정책 때문에 그죠? 네.
한 번 급락을 했다가 뭐 그전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그죠. 네. 얘기는 한 번 급락했다가 또 올랐다가 두 번째 충격을 받는데 1차 때보다 충격이 좀 적었고 그죠. 네.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휩쓸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포지션에서는 뭐 중립적입니까? 아니면 뭐 때를 기다리면서 모아가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힘든 상황들은 맞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투여했던 전반적인 어떤 투자 지표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배터리셀 3사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의 SDI의 이 성장 지표들은 일시적인 차량 판매들 어떤 감소 요인 때문에 정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 뭐 전반적인 어떤 업황이 반대로 역성장 기조로 좀 가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가 뭐 슈퍼사이클기에서 다시 과잉 재고로 인해서 위축됐던 그런 산업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침투율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14%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의 보급률은 아직까지 현저히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침투율이 한 60%를 좀 상향되는 그런 구간대 배터리셀 3사가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 지표를 우리가 대비해 보면 그래도 잠재적인 성장 요인들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소재사들 중에서는 테슬라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4분기에 인도량은 좀 미비했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델 3라든가 모델 Y의 판매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보면 지금 LNF 같은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그렇죠. 이 테슬라양 어떤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을 상당수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로는 계속해서 좀 탑픽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적용 차정이 작년보다 올해 많게는 한 7종에서 9종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전자재료에 대한 매출 포지션보다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40에서 45%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의 안정적인 수익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우리가 매번 점검하는 거죠.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요. 2차 전지 최근 이슈들과 전략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